누가 힘든 일 있다 그러면 야 6.25 때도 살았어. 그때 제가 그 아이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창우가 네가 엄마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야. 넌 8살이야.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거지. 네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너희 엄마를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 죄책감을 갖지 마. 이건 슬픈 일이지만 네가 죄책감을 가질 일은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힐링 강연계의 전설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뿜 내뿜으시는 김창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가벼움. 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꽃이 예뻐 보이는 이유는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작자 김창욱. 그거 원래 법전 스님이 하실 건데.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이 했다고 그렇게 올려 그거 걸리지 않아요? 아니 제가 누나 제가 본인이- 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아, 그 인터넷에서 쓴 분이 제가 했다고 지금 한 거죠. 아 그걸 인용을 할 때 그렇죠. 아 발췌가 누군지를 안 밝히셨군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그래서 뒤에 하나를 덧붙였죠. 어떻게요? 그러므로 꽃밭으로 가라. 그건 인터넷에 없던데. 그건 그러므로 꽃밭으로 가라. 가라. 그리해야 당신 안에 어떤 꽃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덧붙인 거죠. 아, 그거 안 붙인 게 낫지 않아요? 국장 스님이 가만 안 놔둔다. 빨리 합시다, 강의. 누나, 빨리 해줘요. 예? 강의. 예. 우리가 이제 가슴 속에 상처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치유가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한 번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건드렸거나 아니면 상처를 후벼 파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강연 주제가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당신에게. 예. 벌써 울컥한다. 우리 김창욱 교수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예. 남자들은 보통 뭐 요즘에야 좀 메이크업을 하지만 네. 이제 저는 방송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보통 한 몇 살 때 처음 시작하나요? 우리 여성분들이니까. 12살, 네? 12살 12살 때. 12살. 네? 12살 12살 때. 아니, 12살 때. 특별한 아, 이게 어떻게 된 아유, 일인가? 아유, 그 네. 12살에 데뷔했을 그때 연기자 네, 그때 네, 네. 일찍 데뷔를 시작하셔서. 해서 네.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 기억나세요? 두근두근 거렸던 것 같아요. 하면 예쁘다고 예, 하면 느껴서. 예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깥은 되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드는 그런 설레임. 그게 12살 때. 네. 요즘 사람들 중학교 때부터 화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초등학생 화장품이 있어요. 초등학생 화장품. 화장품이 나와요. 예. 아, 그래요? 그럼 메이크업은 왜 하나?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당연히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메이크업을 하는 데서는 자기의 결점은 커버해주고. 카바 때린다고 하죠, 우리가. 자기의 결점은 커버를 하고 네. 그리고 자기의 조금 또 괜찮은 부위는 더 부각시키고. 더 예쁘게 하고 또 색을 넣고 그래서 남에게 어떤 예쁘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오늘 하려고 하는 메이크업은 뭐 일반 이 메이크업이 아니라 마음의 메이크업. 사람이 살면서 자기 마음의 메이크업을 하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잣집 애랑도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부모님이 되게 뭐 사회적으로 경제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근데 우리 부모님 그렇지 않아도 난 걔랑 친구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이제 머리가 크면서 내가 저 집하고는 다르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억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 쟤네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다르네. 우리 집은 엄마가 없네. 우리 아빠는 새 아빠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네.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를 데려갔던 기억이 나요. 집에. 네. 집에 데려갔는데 이제 친구가 당연히 아버지 엄마가 계시니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창욱이 친구입니다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통 사람보다 말을 크게 하시거든요. 청각 장애가 있으시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크게 하시니까 그냥 듣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못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귀가 들렸으면 이렇게 들러서 그치, 고개를 누가 돌려 왔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다시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창욱이 친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또 못 들으시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인사 받으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딱 이렇게 보면서 그 순간 시간이 뭔가 이제 감지를 한 거구나. 매트릭스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집에 문제가 있어요. 나의 결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집안과 내 개인의. 그러면 인간이 보통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예.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뭔가의 조치를 취해요. 그게 저의 첫 메이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 감정과 표현과 목소리의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근데 크게 몇 가지로 해요. 첫 번째, 아니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맞아. 그래서 되게 대범한 척해요. 맞아. 막 이렇게 해요. 누가 힘든 일 있다 그러면 야 6.25 때도 살았어. 맞아. 아무 문제 없는 척. 아닌 척. 예를 들면 컴플렉스의 반대로 이렇게 행세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옷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옷. 저런 행동이야. 맞아. 나 자존심 안 상해. 예, 저런 행동이었어요, 금방. 아니, 저는 뭘 했냐면 저는 밝은 척을 했어요. 밝은 척을 했어. 네. 왜? 내가 밝은 척을 해야 사람들이 내 어둠을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밝지 않으면 내 어둠을 내가 마주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회피구나. 근데 난 이걸 어떻게 내가 나이도 어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어떻게 반전시켜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요? 아버지 귀 안 들리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이게 무슨 그물에 걸린 새 같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애인 그 등록도 최근 몇 년 전에 하셨어요. 그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왜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3급이거든요.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3급부터 혜택이 많아요. 장애 등급 3급부터 본격적인 본격적인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3급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았는데도 어머니가 안 하신 이유가 몇 개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고 엄마는 글을 모르시니까 공공기관에 가기를 꺼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이크업이 나쁜 거예요? 센 척하는 게 나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내 맨 얼굴을 보여줄 수 없으니 필요하면 하는 거죠. 맞아,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을 때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건 자존심이에요. 근데 자존감도 없는데 자존심도 놔버리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 내 존재가 그냥 가치 없게 느껴. 가치 없게 느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메이크업의 기본이 뭘까요? 기초 화장. 띵! 지우는 거. 딥 클렌징. 딥 클렌징. 여기나 딥 클렌징. 그래. 여기나 딥 클렌징이라고. 뭐 또 노리시네. 뭐 하나 또 노리셔. 저도 뭐 하나 해보면 안 돼요? 화내는 거 봐. 목소리 커지는 거. 목소리 꺼져. 일감이 없어서 그래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려고 하면 또 어떤 분이 나와서 또 코로나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메이크업은 지워야 되는데 필요하면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지워야 되는데 나의 맨 얼굴, 내 마음의 맨 얼굴을 보여줘도 괜찮을 만한 장소나 시간이나 사람이나 어떤 종교나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 각각의 커밍아웃의 소재가 있는데 야 그래도 괜찮아. 야 안 웃겨도 괜찮아. 못 웃겨도 괜찮아. 인기 좀 없어지면 어때? 야 이별할 수 있고 혼자 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아버지 그랬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계속 웃겨였던 것 같아요, 전. 근데 그걸 까부는 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 야, 너는 진짜 말을 잘하고 남들 앞에서 뭘 잘하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나중에 탤런트가 될래나?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고. 공부도 못하는 것이 주댕이만 차차차. 뭐 달라고. 맞아. 커가지고 뭐가 될라 그러냐? 맞아. 가서 공부나 하지. 이거 우리 종자들은 아주 그냥 종자까지. 종자가 나 종자를 좀 종자. 따졌어. 아니 쌀알도 아니고 뭐 종자를 찾아. 옛날엔 종자라고 그랬어. 옛날에는 이 종자가 많이 나왔거든.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또 돈을 매번 뺏기는 거예요, 제가. 와, 근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맞아. 그렇지 동급생한테 맞아. 그런 맞아요. 거. 친구인데 근데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지. 못 하겠네. 엄마한테 얘기하면 창우가 힘들면 너 집에서 학습해 볼래? 이럴 엄마가 아니라 저 똥멍청이 너는 똥멍청이요. 멍청이 저 돈 멍청이 뺏긴다고. 갖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한테 말도 못 하고 그때는 인간의 가치를 사회가 다 공부로 평가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공부만 잘하면 너는 되게 가치가 있는 인간이고 넌 공부 못하면 넌 진짜 아무 루저. 밥만 먹고 축만 내는 이제 그런 사회적 그런 시대가 그게 맞아요. 팽배하던 예. 막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대학 갔잖아. 붙었을 것 같아. 네 한 번에 못 간 건가?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근데 이 집안의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져서 어느 날 이제 집을 딱 들어가는데 엄마가 제가 있는지 모르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우리 자식 새끼들은 6인데 아무도 대학도 못 가고 똥멍청이 같은 놈들 제 말을 막 속상하니까 다른 아줌마한테 한 거를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다른 어떻게. 근데 이제 다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엄마를 너무 실망시켰고 우리 집에서 한 명이라도 대학을 갔으면 하는 이 모든 바람을 내가 못 해줄 것 같은 거예요. 난 공부를 너무 못하고 각오할 힘도 없고. 근데 사람이 꼭 죽기 전에요.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죽지 말라고. 뭐라고요? 일단 죽지 말란 소리니까. 그래? 맞아. 같이 그렇죠. 있어주겠다는 소리니까. 같이 있어주겠다. 네.
저도 정확하게 그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죽지 마. 아, 어디야?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어디든. 그치. 근데 이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요? 이때까지 가면 쓰고 살았으니까. 부모님에겐 아예 보여줄 수 없고 형제 사이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더니 진짜 그 어둠의 기운이 저를 방파제로 이렇게 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파제에 이렇게 앉았어요. 아, 이제 죽으면 뭐 엄마가 좀 슬퍼하다가 나는 사라지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다행히 그때 옆에서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앉아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2, 30m쯤에서 어떤 여성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방파제에. 머리 짧고 한 20대 중후반에. 근데 그분도 뛰어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에.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무서워서 그런지 이렇게 하얀 치마 같은 거를 이렇게 얼굴로 뒤집었었는데 속치마 같은 게 또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더니 그분이 앞으로 탁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픽처럼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풍덩하지도 않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무서운 데서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무서운 데서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너무 무서워서 내가 못 죽겠다. 내가 죽기는 죽을 건데 나 여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일이 안 좋게 되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이 착한 애들이에요. 못돼 처먹은 애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이나 그런 거 안 해요. 뭐 엄마가 유전자를 이렇게 줬잖아, 이렇게 하는 애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근데 그래, 내가 공부 못해서 여기 왔지. 남 탓도 못하고 네. 기댈 데도 없고. 그래, 내가 공부 못하니까 여기 와서 동기한테 맨날 돈 뺏기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밝은 척을 더 하는 거예요. 가면을 또 쓰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면 쓰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나의 모습을 피에로처럼만 기억하는 거예요. 진한 분장을 하고 입술을 여기까지 올리고 피에로 옷을 입고 풍선을 주렁주렁 달고 제 이 춤을 제가 그때 춘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 흥이 있었어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춤도 춰드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우세요?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눈물이 막 나오세요? 지금 말씀 듣다가 제가 사연을 말씀드렸던 게 저희 아이 얘기였거든요.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저 아이의 엄마여서 부러워요 소리를 엄청 들었던 아이예요. 다른 엄마들이 보기에 너무 예의도 바르고 너무 뭘 해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다 도와주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칭찬을 엄청 하실 정도로.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던 이유가 친구들 사이에 비타스틱이라고 중학교 때 담배 대신 피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친구들은 다 피고 얘는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폐활량이 딸릴 것 같아서 안 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일렀나 봐요. 쟤네 한다. 근데 그게 얘로 지목이 된 거예요. 너만 안 하잖아. 네가 좀 더 친구들한테 다가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다는 학교 호출을 받고 아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에 못 있겠다 그래서 전학을 했는데 전학 간 학교에서 거꾸로 누명을 썼네. 제 담배 피인데 이것 때문에 또 왕따를 당한 거예요. 너무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메이크업을 못 지어줬나 봐요. 학교 가면 자해하고 집에 와서 자살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중학교를 겨우겨우 졸업을 정말 양손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내면서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갔는데도 교실에 가서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래서 학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만해도 돼. 그래서 얼마 전에 자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가면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한텐 괜찮으니까 울어도 되고 소리 질러도 되고 하라고. 근데 아이가 우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근데 엄마가 돼서 뭐했나 그것도 못 지어주고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김창호 교수님 강의 보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되게 회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약간 저희 아이 같은 아이가 저희 아이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엄마로 왔지만 김창호 교수님께서 그렇게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너희 앞으로 충분히 잘 살 거라고 그냥 지금까지 좀 힘들었던 거라고 그렇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본인이 당한 것도 정말 힘들지만 또 자식이 저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또 어떨지가 굉장히 또. 내가 누군가에게 수용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너 지금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네가 좋아. 네가 있어서 좋아. 네가 어떤 성과를 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네가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엄마 성격 알지? 엄마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지. 어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 말이 예. 아이한테 너무 숨통을 조이거든요. 맞아. 지금 이겨내지 않으면 더 큰 일 닥쳤을 때 넌 쓰러져 이러면서. 그리고 엄마가 지나가는 애한테 이렇게 하니? 엄마가 엄마라서 너한테 이러는 거야. 다른 애한테는 이런 말 하지도 않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온갖 이런 언어의 나쁜 이걸로 의도를 한 건 아닐 텐데,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는 진짜 부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한 아이들은 엄마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이건 내가 봉합할 수 없으니 내가 사라져 버려야 되겠다. 이런 오류의 상황으로 아이들이 이걸 막 몰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진 거구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죽고 싶진 않지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와요. 제가 재작년에 안산에 있는 어떤 회사에 강연을 갔는데 그때 돈을 뺏었던 그 친구가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의가 끝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료 뺏으려고 그랬어요. 강사료 뺏으려고 그랬어요. 아니죠. 진짜 제가 드라마 있어서 싸움을 못해서 그런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근데 이제 얼굴 표정이 달라졌더라고요. 미안함이 있구나. 그럼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고. 알지. 그래서 창우가 뭐 강의 잘 들었다. 뭐 식사라도 하고 갈래? 그러더라고요. 차마 사과는 못하고 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아마 거겠죠. 뭐 하려고 함축적으로. 식사 때 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만 저는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강사료를 현금으로 받았었거든요. 뺏길 수는 없다. 한 19년, 20년 정도 뭐 어떻게 일을 이렇게 무허가로 하면서 처음에 제가 강연을 했던 게 아니라 1대1로 처음에 레슨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를. 근데 1대1로 하다가 왜 여러 명을 하게 됐냐? 돈이 안 되더라고요. 1대1이.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좋은데 돈은 안 된다. 그래서 소그룹으로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4-5명이 모여서 이런 클래스를 열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인상 깊은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딱 오셔서 이제 저희가 자기 소개를 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표정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심리 상담 치료를 하고 있는 누구누구예요. 그럼 전문가 아니에요? 예? 전문가신 거죠. 전문가인데 그분은 이제 이제 배우러 심리 왔다는 거예요? 상담사셨어요. 그래서 제 스피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 치료를 하려면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근데 유난히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번, 우리가 2번, 3번 다른 사람 얘기도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요. 제가 어려서 태어난 곳은 잠실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고 저는 누나였고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될 무렵 이제 아이들이 그때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하거든요. 성장기에. 이분이 꿈에서 귀신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약간 몽유병처럼 벌떡 일어나서 집 밖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애가 막 뭐 이렇게 자다가 막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제 잡으러 갔는데 강가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춤까지 들어갈 때쯤에 엄마가 아이를 잡았어요. 되게 불길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를 했죠? 구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가족끼리 물놀이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놀이를 갔는데 동생이 물에서 이제 사망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말만 안 했지 옛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게 죽었어야 되는데 쟤를 잡으니까 동생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파다하고 그걸 아이는 다 읽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해서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성장을 멈춰버려요. 정서는 얼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 사건 이후로 물가에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트라우마가 추가. 그렇지. 너 때문이 아니란 말을 안 해주셨나 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제가 얼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저희 누나 막내 김미자 원희 누나랑 동갑. 이상적으로는 상우가 많이 무서웠지.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상우가 엄마 아빠 싸우니까 많이 무서웠지. 너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추웠지. 아빠 자.
이랬으면 좋았는데 김미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야 이 겁쟁이야! 엄마 아빠가 싸우면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겁쟁이야? 불을 붙여. 너는 완전 겁쟁이라고. 그때 제가 이제 죄책감. 엄마를 지켜주지 난 엄마를 못한. 지키지 못했다. 왜 누나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잖아. 또 애잖아. 자,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게 그거였었어요. 저도 그 아이를 찾아가면서 제가 이 강연을 들을 때 전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계속 그 합판 같은 거 어디 공사장에 이래가지고 막 춥고 막 눈도 크고 겁도 많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빠 언제 자나 막 그리고 이제 아빠 자나 이렇게 봤는데 아빠 안 자고 막 계속 머리 막 신발장에 박고 있고 막 그래서 다시 또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아이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창우가 네가 엄마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야. 넌 8살이야.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거지. 네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너희 엄마를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 죄책감을 갖지 마. 이건 슬픈 일이지만 네가 죄책감을 가질 일은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딱 안아줬더니 제가 그게 이렇게 탁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보다 그때 좀 나이가 한 5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사람은 다 있는데 선생님 그거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그 얼어있는 애한테 선생님이 꼭 찾아가서 이건 네 잘못 아니라고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는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고 여름이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어디에 산다고 했던 누구예요? 그러는데 목소리에 봄이 온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셨네요. 선생님 저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지? 이혼하세요? 그랬어요. 꼭 떨어져. 청개구리. 꼭 떨어져. 그랬더니 아우 무슨 말씀이세요? 뭐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 수영장 갈 것 같아요. 근데 소름이 와, 완전 치유됐구나. 도는 거예요. 완전 치유됐구나. 정말 몸에 닭살이 돌면서 아우, 너무 보람 느끼겠어요. 근데 우리 재백 씨 뭔가 이제 유독 이렇게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재백이가 어디 나와서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이런 걸 잘 표현을 잘 안 해요. 캐릭터가 본인 더 캐릭터가 강하고 더 호랑이 같고 저희 더 오버하고 개그맨들끼리는 네. 그냥 무서운 선배이고 싶고 그런데 오늘 또 자기의 또 고민이 또 있어서 아, 오늘 좀 그래요? 풀고 싶다고 하니까 용기 내가지고 어렵네 이 말하기. 화장실 왔다 생각하고 너무 여기 밑에 있었나 봐요 이게. 그래 뭐 꺼낼 올라오니까, 거를 안 하면 예. 힘들어 말을 꺼내기도. 괜찮아요. 뱉으면 시원해요. 네. 아유, 괜찮아. 사실 제가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이렇게 이혼하시면서 있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냥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주말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나한테 막 들으라고 한 건 아닌데 그게 있으니까 괜히 이유 없이 그냥 가서 막 괴롭히고 막 그리고 또 후회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누군가 그냥 저한테 조금 다가오는 말, 친해지기 위한 장난이었던 얘기들도 아 네가 혹시 나 지금 이런 상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막 들으니까 자격지심과 막 열등감이 저를 좀 많이 지금도 힘들게 하는데
이제 제가 어떤 후배한테 이제 이런 소품을 좀 빌려달라 좀 부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막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소품실에 제가 원하는 그 소품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부탁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왔는데 없다고 하면서 안 빌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방송이 있는 상태였고 잘 나가는 선배였으면 이 친구가 과연 이걸 안 빌려왔을까? 그런 생각이. 막 그런 자격지심부터 내가 분명히 그게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 아 그래 없어? 아이고 그래도 갔다 오느라 고생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야 너 내가 지금 가서 찾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막 괜히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라는 거를 가리기 위해서 막 모진 말을 하고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런 게 제가 하면서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냥 하나의 제 모습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정말 고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딥 클렌징으로 지울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이제 형으로서 저는 재백이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엄청 효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기의 이런 일상이 보여질까봐 더 더 밝게. 더 유명한 선배 있으면 이렇게 엄마한테 소개 이렇게. 아유 제가 그래야지 어머니가 행복하니까 그 행복이 제 행복이니까 그걸 엄청 참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내 자존심도 너무 상해.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차라리 엄마 나 좀 힘들어. 엄마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 엄마가 야 그냥 엄마는 우리 아들 자체로 좋다. 이러면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죠. 근데 그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얘기 못하는 게 대부분 많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그걸 감추다가 점점 메이크업이 분장이 되고 이게 나중에는 가면이 되고 나중에는 삐에로 옷도 입어야 되고 누가 나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숨을. 여러분 고약 알아요? 고약? 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약 알아요? 고약? 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아는 사람, 나이 좀 된 사람들이야. 여기서 예예가 엄청나. 자, 고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염증이 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칼로 째면 안 돼요. 그 고약을 딱 이렇게 붙이고 그 안에 가운데 동그란 거 해야지. 그거 이렇게 그게- 뭐 노란 거 이렇게 딱 그게 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러면 그 고약 성분이 열을 가해줘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터치를. 염증을 빨리 이렇게 키워줘요. 그럼 그 고약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뭔가 좀 따뜻하게 뭔가 해주네. 저 말이. 저 사람이 나를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네. 라고 한다면 그게 고약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부풀러 오를 거예요. 고름이 차서. 그러면 그때 아주 예리한 사랑의 터치로 탁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에 있었던 염증들이 쫙 빠지는 거예요.